자, 다음으로는 좋은 문법책 고르기, 혼용공 수업과 내 문법책 함께 공부하는 팁, 그리고 읽기, 느낌표. 개인적으로 문법 공부인데 웬 읽기? 자, 이게 제 포인트고요. 요거 자세히 말씀드리고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문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문법책 고르기의 기준은 이겁니다. 자신의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본인의 영어 실력, 영어 수준, 영어 실력 또는 영어 수준에 맞아야죠. 자, 영어 수준과 영어 실력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것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본인의 영어 공부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문법책을 고르셔야 돼요.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모르는 뻔하지 않은 제가 알려드린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아시는데요. 이거 더하고 이거 받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문법책이다 그러면 사실은 문법책이 원리서가 있고 원리를 담고 있는 원리서가 있고요. 워크북이 있으세요. 워크북. 자, 우리는 그냥 워크북이라고 할게요. 자, 워크북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거의 이제 문제집인 거죠. 오늘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는 날이네요. 자, 글씨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자, 원리서가 있고 워크북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법책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10중 8구 대부분 다 워크북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영어책을 쓰시는 분들의 어떤 잘못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랄까 편향이라고 할게요. 그분들이 일단 원리서는 쓰기가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 현학적이고 너무 어떤 통사론적인 어떤 깊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워크북 쓰기 좋잖아요. 간단한 설명 재밌게 하고 연습 문제 쫙 나오는 거. 근데 이것만 갖고 정말 우리가 남의 나라 말을 그 원리를 그들만큼 뼛속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좋은 문법책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력과 목적에 맞는 것을 고르되 두 가지 문법책을 최애템으로 갖고 계시라는 말이 제가 좋은 문법책 고르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리서를 하나 갖고 계세요. 어떤 원리서라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혼영공에서 쓸 교재가 감으로 하는 영어라는 교재예요. 감으로 하는 영어 교재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외국 교수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일이 논문을 써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학회에 올리셔서 이제 뭐 논문을 몇 개를 써야 뭐 그 정년 보장도 받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라 책을 써도 논문이 바로 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으로 하는 영어도 보면 굉장히 논문스러워요. 한국말로 쫙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문이 한 2개 정도 나오고요. 그 예문에 관한 또 설명이 쫙 나오고요. 그리고 워크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제가 거의 없으세요. 예전에 초판은 그나마 문제가 좀 꽤 많았는데 그 문제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성문종합에서 발췌했거나 비슷한 유형을 뽑은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는 책에는 그런 워크북이 그 문제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쓰기 연습할 수 있는 한국말로 써 있는 뭐 그걸 영작으로 하는 연습 문제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리서로는 감으로 하는 영어가 아주 좋으나 문제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감으로 하는 영어를 원리서로 가르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능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구문 독해책을 그래서 워크북도 2가지로 첫 번째는 원리를 배웠으면 구문 독해책을 씁니다. 구문 독해란 뭐냐? 단문 독해예요. 성문 종합에 보면 단문 독해가 되게 아주 그 성문 종합에서 제일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류의 천일문 시리즈가 뭐 대표적인 케이스고 뭐 순마컴 라우드의 뭐 단문 독해 뭐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 다 비슷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류의 천일문 마스터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구문 독해책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갖고도 좀 부족해요. 학교 내신으로 치면은 문제집을 또 풀어야 돼요. 주관식 서술형에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작을 해볼 수 있는 주관식 위주의 어떤 주관식 문제 위주의 문제집을 하나 더 갖고 계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생이다 그러면 토익 문제집이나 탭스 문제집, 토플 문제집이 바로 워크북이 되시겠죠. 그래서 포인트 뭐다? 두 가지 종류의 문법책을 갖고 계셔라. 자, 그 다음 혼영공 수업과 내 문법책을 함께 공부하는 팁. 별거 아니고요. 여기 좀 겹치네요. 혼영공 수업은 앞으로 감으로 하는 영어를 준한 감으로 하는 영어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리 수업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으로 하는 영어를 사시지 않으셔도 문법 원리를 배우는 수업인 혼영공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문법책은 아마 대부분 워크북일 거예요. 토플 책이든 토플 문제집이든 토익 실전 문제집이든 탭스 문제집이든 수능형 문제집이든 그 어떤 문제집이든. 그러면 혼영공 수업 진도와 발맞춰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나의 최애 문법책이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법책. 그걸 버리지 마세요. 그걸 같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혼영공 수업에서 도치를 배웠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내 문법책에도 도치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도치 단원 문제를 혼영공 수업을 듣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니었죠? 자, 문법은 그래서 좋은 문법책을 고르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읽기로 가겠습니다. 문법 공부하는데 읽기라는 게 무슨 소리냐? 자, 문법은 뭡니까? 문장을 만드는 문장 생성 원리. 자, 문장의 어순을 알려주는 원리. 그런 공부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부가 오고, 술부가 오고, 술부는 다시 1항수로, 2항수로, 3항수로에 따라 그 뒤에 필요한 성분들이 오고. 자, 주어는 뭐 NP, 명사 덩어리가 채운다, 주로. 그러면 NP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오냐? DANXP 어순으로 온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자, 그러면 문법 공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런 확인을 뭘로 한다? 문법책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1차원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읽기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신문 기사를 읽어도 되고요. 잡지를 봐도 되고요. 뭐 연애 소설을 읽어도 되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미드의 어떤 대본을 보셔도 돼요. 어쨌든 영어로 된 글들, 연속된 글들이 있는 글들을 담은 읽기를 통해서 내가 이 문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는데 원서를 읽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근데 우리 있잖아요. 만화책을 처음 읽어요. 그러면 만화책의 남자 주인공이 사랑해 하는데 남자 주인공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로 들리죠. 사랑해 뭐 이렇게. 근데 한 20페이지 1권을 책 끝내기 전에 남주가 네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첫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길 때는 내 목소리로 이게 들려요. 하지만 이 1권, 뭐 24권 시리즈의 1권을 읽기도 전에 각각의 캐릭터의 목소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 목소리는 내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여배우의 목소리로 남자는 또 남자대로 개인적으로 뭐 저는 뭐 이병헌 씨의 목소리 좋습니다. 그럼 이병헌 씨 목소리를 드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원서를 읽을 때도 그런 게 경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문법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반드시 읽기로 확인하셔라. 읽기를 하다 보면 다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꺼끌꺼끌하게 가다가 여러분이 문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혀 있다면 그 문장 구조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글처럼 내용에서 내가 키득키득 웃게 되고 왜 우리 지하철에 되게 있어 보이는 게 두꺼운 페이퍼백 그 원서를 뭐 스릴러물을 그 스릴러물을 어떤 남자 대학생이 한 절반쯤을 펴서 읽으면서 막 되게 집중하면서 뭐 킥킥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되게 집중하기도 하면 되게 멋있어 보였던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네요. 아무튼 그런 것 그게 진짜로 허세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물론 자기 수준에 맞는 읽기 책을 여기 본인의 영어 수준에 맞는 수준에 맞는 걸 고르셔야 되겠지만 읽기로 문법 공부를 체크하셔라. 저만의 정쌤이 드리는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좋은 문법책은 두 가지 종류,
또는 세 가지 종류로 가지고 있어라. 크게 보면 원리서, 워크북, 그리고 읽기로 본인의 영어 수준에 맞는 읽기로 내 문법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분 정도 걸렸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듣기 공부에 대해서 꿀팁을 잠깐 드리면요. 좋은 듣기 책 고르기 그랬는데요. 글쎄요. 요즘이 글쎄 이북 시대 아닙니까? 이북. 그죠? 그래서 좋은 듣기 책 고르기라는 건 꼭 종이로 된 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좋은 듣기 자료 뭐든지 상관없는데요. 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세요. 사실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영어 듣기라면 영어 듣기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그 영어 듣기 문제집에 딕테이션도 어떤 그런 스크립트를 이렇게 블랭크 만들어서 하는 그런 서비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A, B, 뭐 남자, man, woman 뭐 이렇게 표시해서 저는 대학교 때 개인적으로 토플 받아쓰기를 할 때 노트에다가 일일이 그런 걸 다 적어서 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997년도 현실로 봤을 때. 근데 요즘에는 듣기책 보면 다 스크립트에 빈칸을 블랭크를 뚫어서 이렇게 딕테이션 파트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재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좋은 것은 좋은 듣기책, 좋은 듣기 자료는 어떤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컨텐츠를 담고 있는 거. 나는 예를 들어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너무 좋다. 노팅힐이 너무 좋다. 그러면 노팅힐의 대본집을 사시거나 오디오북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어 카페나 어떤 유료 그런 영어 교육 듣기 어떤 그런 그 컨텐츠 회사에는 아마 영드나 미드 또는 영화 주요 영화들의 듣기 대본 아니면 스크립트 블랭크 친 거 이런 것들이 판매하기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노팅힐이 좋다. 그러면 노팅힐을 받아쓰기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휴 그랜트의 리즈 시절, 줄리아 로버츠의 리즈 시절, 그리고 되게 개성 있는 영국 배우들, 그 조연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 또 영어, 브리티시 잉글리시의 어떤 그런 되게 맛깔스러운 발음, 이런 거 연습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계속 그냥 100번을 막 본다기보다 받아쓰기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쾌감. 네, 이런 것들도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그보다 더 이제 현실감 있게 우리가 와닿는 것은 여기 보시는 미드, 영드, 테드. 우연일치인지 다 드로 끝나는데요. 같은 드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전하거나 그럴 때 테드를 틀어놓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미드나 영드를 잘 안 보는 것은 일단 이렇게 길어지는 시리즈물을 잘 볼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전편이나 이렇게 에피소드가 1, 2, 3, 6, 5, 6, 7 이렇게 12까지 이렇게 되면 이전 것을 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니까 제가 학생이면 되게 그런 볼 시간이 많을 텐데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미드나 영드는 저한테는 좀 그림의 떡 같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이제 코드를 좋아하죠. 한국 드라마, 코리안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근데 제가 사실은 유튜브 시작하면서 TV를 끊었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유튜브를 찍을 시간이 없어서 한국 드라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네, 아람브라의 궁전인가요? 남자친구 올해 2월에 했던 그때부터 끊었어요. 그래서 참 네. 안타까운 저의 개인 사정인데 아무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정하는 코드나 한드도 끄는 마당에 미드나 영드를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 상황에 맞게 테드가 맞더라고요. 미드, 영드는 좀 힘들고 테드가 저에게는 맞다. 그래서 테드도 어떻게 보냐면 검색을 해요. 인간관계당, love당, love.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유튜브 검색하는 것처럼 테드에 검색을 하면은 관련된 그 테드 강의 동영상이 뜨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그 테드가 뭐였냐면 진짜 저랑 같은 사람이 외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procrastination 그 뒤로 미루는 거 있죠. 그래서 뒤로 미루는 사람들의 변명.
뭐 이래가지고 닥치면 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왜 때문에 이렇게 하며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고 막 있는데 어떤 작가가 나와서 하는데 되게 개그스럽고 위트가 넘치는 분이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즐겁게 낄낄거리고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봤던 테드인데 이렇게 짧은 우리나라의 세바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테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요즘은 테드 앱이 많이 발달해서 한국어 자막이 깔리는 것도 있고 구간 반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테드를 강추드리며 여기 쓴 것은 그냥 표어입니다. 이제는 듣기만 하지 말고 보기. 그래서 확실히 듣기만 할 때 이렇게 뭐 듣기 대화를 상상하면서 볼 때보다 보면서 들을 때 훨씬 더 와닿는 게 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제스처나 뭐 관객들의 반응. 저는 개인적으로 테드 볼 때, 저는 어떤 뭐 자막을 안 까고 봤을 때 저게 웃긴 얘기인가 했는데 관객들이 웃어요. 나중에 자막을 확인해 보니까 저게 그들만의 어떤 웃음 포인트고 저게 그들만의 어떤 유머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배우면서 문화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듣기 공부에 가장 좋은 책은 따로 없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신 분들에게는 미드 영드보다는 테드를 권해드린다. 그래서 뭐 구글 플레이인가요? 구글 플레이나 저는 이제 뭐 앱스토어 같은 데면 테드 치면 테드 관련된 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필요한 거 막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한 박스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핸드폰에 보면은 저는 이제 컴맹인데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분이 테드라고 이렇게 하나를 만드셔서 테드 딕테이션, 테드 뭐 어쩌고 저쩌고, 테드 관련된 앱을 이렇게 넣으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듣기 공부에 대한 짧고 간단한 너무 뻔하고 고리타분하긴 하지만 꼭 하시면 좋은 그런 듣기 공부에 대한 팁을 살짝 드렸습니다.